잠깐만요. 자랑질 있음.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댓글들 중에서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언니 중국에서 모델 활동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그때 이야기들도 조금 듣고 싶어요. 중국 활동 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중국 가기 전에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렇게 막 한국에서 모델들이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중국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선구안이 좋은 친구들이었고 제가 갈 때쯤이 이제 조금 여러 모델들이 중국 진출을 할랑말랑 약간 그럴 때였거든요. 중국 가기 전에 일단 한국에서 먼저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회사 대표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델들을 미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컨택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주하는 모델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한국에서 미팅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되게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거야. 나를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나는 가면은 정말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보자마자 서아씨 가면은 진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막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되게 부푼 꿈을 안고 갔어. 처음에 가면 나 무조건 대박이구나. 내가 중국에서 좀 좋아하는 상으로 생겼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씨 내가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중국 돈을 다 쓸어 모으나 막 이런 생각에 부푼 꿈으로 처음에 광저우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미팅을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간 얼어있고 어색했겠어요. 왜냐면은 미리 사전에 인사하고 이런 것도 아예 없이 미팅 현장에서 회사에 있는 다른 모델들도 만나고 타 회사의 모델들도 만나고 그냥 그들끼리는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나만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조금 얼어있었는데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이거 써도 돼? 이 표현 써도 돼,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잘못된 건가요, 혹시? 이주 노동자라고 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중국에 넘어갔을 때는 내가 외노자인 거잖아. 일단 그거부터가 나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미팅을 할 때는 외국 모델들 그리고 한국 모델들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제 한국 모델들은 우리랑 똑같은 이 동양인들 그리고 외국 모델들은 아예 진짜 서양인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나는 중국에 가가지고 국내 모델, 외국 모델 분류를 해서 쓸 때 그 서양인들 쪽에 서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색한 거야. 내 겉모습은 이 중국 사람들이랑 더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키 크신 분들, 금발, 막 몸매 완전 좋은 흑인 언니들이랑 막 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히 무슨 쬐깐한 쭉정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얼굴도 완전 거기 사이에 있으니까 나는 혼자 뭐 큰 바위 얼굴 같고 키도 너무 작게 느껴지고 몸도 그냥 찍 이런 쭉정이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기가 죽더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회사에 쓰던 모델들은 키가 다 엄청 컸어요. 한국 모델들도 키가 다 엄청 커가지고 처음 딱 갔을 때는 일단은 눈치 보기 되게 바빴어. 근데 그래서인지 한 2주 동안 있잖아 여러분. 초반에 2주 동안 미팅을 하루에 막 5개, 6개씩 갔는데 2주 동안 촬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나가가지고 똑같이 미팅을 도는데 다른 친구들은 촬영도 많이 잡히고 잘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 촬영 없어서 숙소에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되게 사람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거든. 근데 내가 중국말을 몰라도 회사 사람들끼리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이 눈치가 있잖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 이렇게 스케줄 담당하는 팀장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우리 대표님이랑 나를 두고 약간 투닥투닥거리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그거였대.
봐. 내가 쟤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왜 사장님이 쟤 된다고 하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렇게 생긴 애는 우리 회사에서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굳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할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굳이 쟤를 왜 데려온 거죠? 막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엄청 화내고 따졌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2주 동안 진짜 무수히 많은 미팅을 했는데도 내가 스케줄을 못 따내니까.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캐스팅 담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여기서 안 먹히나? 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진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고 내가 잘 못하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 그 전에는 눈치 보기 바쁘고 왜냐면 나도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미 베테랑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보고 좀 배워야지 하고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 뭔가 안 되겠다. 이게 2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2주 안에 하루에 5, 6 업체만 미팅을 돌아도 정말 무수히 많은 업체의 미팅을 도는 거고 이미 그걸로 내 이미지가 굳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한테는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니까 그 모델들, 뭐 우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타국의 우리랑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일단 미팅 장소에 가잖아?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여기 쓰세요 하면 딱 쓰고 이렇게 살짝 눈인사 정도만 하고 약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일할 때랑 똑같이 했어. 내가 그동안에는 말이 안 통하고 중국말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아는 거 니하오밖에 없었거든. 니하오 이러면서 그냥 원래 내 성격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엔 좀 얼어있고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몰라도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이 회사 스텝인지 이분이 포토님인지 이분이 뭐 MD님인지 지나가다가 들리는 손님인 건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눈 마주치면 전부 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막 계속 인사를 엄청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이제 모델들이 좀 도도하고 막 이러니까는 갑자기 막 내가 살갑게 다가오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그렇게 하는 걸 조금 좋게 봐줬던 것 같아.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집업 이런 거 미팅을 가잖아. 그러면 모델들은 여러분 미팅을 가잖아.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 컷 찍을게요 하면은 이렇게 뭐 트레이닝 세트를 입었다. 그러면은 앞면, 옆면, 뒷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냥 앞면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옆모습에서 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뒷모습에서 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 그러면은 보통은 앞면, 옆면, 뒷면 보여주세요 했기 때문에 보통 모델들은 그렇게 포즈를 딱 취하고 자리를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면, 옆면, 뒷면 일단 보여달라고 한 거 보여준 다음에 저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퍼 한 번만 내려가지고 오픈하고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하라고 그러지. 거기서 안 하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집업을 입었으면 오픈해가지고 어깨에 걸쳐서도 찍고 막 그리고 잠깐만요! 저 머리도 한번 묶고 찍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래. 그러면 머리도 끌고 갔다가 막 머리 묶고 아니면 묶고 갔다가 막 풀르고 여기 옆에 모자가 있으면 잠깐만요! 저 이 모자도 한번 써봐도 되나요? 내가 막 이렇게 그러면 그래 모자도 써봐 막 이래. 모자도 써가지고 막 왜냐면 어쨌든 이 모자도 그 브랜드 모자거든. 그러니까 막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미팅 장소가 내가 촬영을 하러 온 거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거야. 이렇게 소품들이 만약에 의자가 있다. 근데 여기 서서 포즈 취해주세요 하면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서서만 그냥 포즈를 취해. 근데 나는 잠시만요 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의자에 막 앉아가지고 막 포즈를 막 하는 거야. 저기 뒤에 바닥이 있다. 그러면은 바닥에도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막 이래. 그러면은 바닥까지? 그래 한번 앉아봐. 그럼 난 또 가가지고 바닥에 겁나 앉아서 포즈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 업체로 오늘이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다. 내가 오늘 모델로 뽑히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 뇌리에 그런 애가 있었다라는 인상을 꼭 남겨야겠다. 이 생각으로 내가 미팅에 임했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인사하고 말 안 통해도 얘기하고 막 나가면서도 나는 거의 90도로 나왔어. 맨날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는 사람을 봐주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전에는 내가 키 크고 예쁘고 이런 애들한테 가려지거나 혹은 경력이 이미 엄청 탄탄하게 쌓인 모델들한테 가려졌다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봐주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뭐야? 가 됐든 에? 굳이? 가 됐든 아이고 저 친구 밝구만 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나에게 시선이 먼저 꽂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거기 미팅 가잖아 여러분. 모델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넘게도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어디 화장품 가게 가면은 립스틱들 색깔별로 쫙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서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물건 고르듯이 저 친구 한번 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지. 아, 무조건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그 뒤 2주 동안 본 미팅을 거의 다 내가 촬영하기 시작했어. 처음 2주 동안에는 촬영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 뒤 2주 동안에는 거의 다 내가 찍었어. 그리고 중국은 아직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얘 우리만 쓸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전속으로 묶으려고 하고 다른 업체들이랑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한 8, 90년대 느낌이랑 비슷해. 그런 촬영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은 자기 친구들한테도 다 소개를 한다? 야, 나 이번에 얘 썼는데 얘 되게 괜찮더라. 너도 걔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주더라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내가 촬영 갔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나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나 불러서 나한테 돈 쓴 거 후회 안 하게 해줘야지. 나 얘 이 모델 썼는데 아우 역시 그냥 저번에 걔 쓸 걸 그랬어.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2주 동안 촬영하던 게 그 다음 달에는 3주가 되고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일 꼬박 스케줄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쭉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했거든. 중국은 한국에서 경력이 암만 많고 뭐하고 해도 정말 잘 나가는 진짜 초대박 난 사람 아니고서는 중국에서의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일 최저 시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최고 금액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남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우리 회사 대표님도 그렇고 내가 그거를 다 그만두고 정말 몇 년을 고생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갔을 때 그거를 던져버리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나보다도 더 아까워하더라. 그거를 지켜봐 왔으니까 옆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도 알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많이 말렸었어요. 사실은 이 일을 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서아야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지금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래, 가지마, 계속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쓰던 우리 클라이언트 님도 뭐가 부족해서 그래 돈이 부족해서 그래? 2배 줄게, 가지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혹했지. 안 그래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2배 준다고 하니까 혹했지. 근데 뭔가 그냥 그 바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 됐다.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자리 잡아보자. 인정받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였고 지금 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전부 다 그렇게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초반에 한 2~3달까지만 해도 거 봐. 너 왜 그거 한국에 가가지고 무슨 인터넷 방송이니 유튜브니 무슨 그냥 빨리 다시 중국 들어와.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쏙 들어갔거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막 한 4, 5년 정도에 걸쳐진 이 긴 이야기들 내가 지금 잠깐 몇 분 안에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가끔. 나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잖아? 그러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남들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박서아 TV. 앞부분에 이거 넣어줘. 잠깐만요. 자랑질 있음.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거 넣어줘. 알았지? 결국엔 뭐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또 불편하신 분들이 또 악플 달고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뭔지 알죠? 미리 연막 치는 거지. 이제부터는 안 되겠어요. 미리 다 연막을 치고 시작해야겠어요.